네, 자 이제 저작 인격권에서 두 번째 이제 성명 표시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동의 성입니다. 성. 자, 성명 표시권은 우리가 이제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공표할 때 저작자 이름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 이름을 표시해 줘라. 그러니까 자, 표시를 할 때 자, 여기 내 실명으로 표시해 줘라 라고 하면 거기서 실명으로 표시해 줘야 돼. 예컨대 뭐 출판사라 그러면 이명으로 표시해 줘라 라고 하면 이명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명 표시권. 근데 인격권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는 나다라고 실명을 요구하면 실명으로 표시해야 되고 이명을 요구하면 이명으로 표시해야 되고 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하면 무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무명으로 하면 무명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출판사가 무명으로 하니까 책이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실명으로 표시했다. 요것도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실명을 만약에 이명으로 표시했다 실명을 요구하는데 요것도 그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겠죠. 네,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겠고 뭐 이명을 실명으로 하거나 무명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실명은 실명으로 무명은 무명으로 이명은 이명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역시 이제 제한이 있어요. 네.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비춰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명 표시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백화점에서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성명 표시권 표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실명은 실명, 이명은 이명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걸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예외 없이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판례가 거기 이제 4번에 뭐 다음 시트에 있긴 있지만 거기 여러분들 이제 그 성명 표시권 내용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인데 우리가 실명은 실명으로 이명은 이명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종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이용의 목적, 형태 등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라고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명 표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무조건 모든 것에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실명을 요구하면 실명을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대상 자체가 뭐냐면 대상이 그 저작물의 원본 아니면 그 복제물 아니면 그걸 공표하는 매체 여기다가 우리는 실명을 요구하면 실명으로, 이명을 요구하면 이명으로, 무명을 요구하면 무명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원본, 복제물, 공표 매체. 그죠? 여기 이제 원본, 복제물, 그 복제물, 그리고 공표 매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4번은 미리 봤어요. 네. 자, 미리 봤던 거고, 근데 마지막 5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복제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복제물은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우리 복사하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일성이 감지가 돼요. 여기는 A라고 했고 여기는 A-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동일성이 감지가 된다면 이건 뭐로 보는 거예요? 복제로 본다라는 거예요. 복제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그 갑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이름을 안 쓰거나
아니면 갑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을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는 이게 이제 뭐 다르다고 하니까 네, 이제 동일성이 감지가 되지만 네, 다소 이제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을이라고 표시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갑의 작품인데, 갑의 저작물인데 지금 을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된다. 네,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복제물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것에 이제 우리가 실명은 실명으로, 이명은 이명으로, 무명은 무명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동일성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로 본다? 복제로 본다. 이게 그러니까 복제물이 되는 거예요. 복제물. 그럼 이 복제물에 만약에 갑이라는 이름을 안 썼고 을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성명표시의 대상에 이제 그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명백하게 뭐 조문 등에 의해서 이거다 이렇게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판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2차적 저작물 있죠.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에 그러면 성명 표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동의성이 감지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2차적 저작물은 개변을 가해서 그 개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작성이 있는 거예요. 예, 연상이 돼서 이제 2차적 저작물인 거지. 틀림없이 기초는 그걸로 기초를 했지만 내용이 동일하진 않죠. 그건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창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례도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건 성명 표시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저작물로 이제 바탕이 된 거고 또 이제 원저작물 또한 2차적 저작물의 어떤 이 사회 이제 그것이 이제 판매가 되거나 이제 뭐 방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회적 평가를 또 고스란히 원저작물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성명 표시권이 인정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성명 표시권을 인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2차적 저작물이 나온 것이고 2차적 저작물을 보면서 원저작물도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성명 표시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성명 표시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저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저작물의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자, 저작자의 성명을 만약에 요구한다 그러면 성명을 표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판례도 양분되기 때문에 꼭 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저작 인격권 중에서 제일 짧죠, 내용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게 방을 붙이죠, 방을. 근데 여기에 이제 희곡을 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쓴 사람의 이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 표시권 침해를 주장한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는가? 자, 이거는 이제 판례가 명확한 게요. 네. 이건 판례가 명확한 게 이건 성명 표시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명 표시권의 대상이 되는 건 뭐라고요? 요게 원본하고 그죠? 복제물하고 예. 복제물이 이제 실적으로 동일성이 감지되는 범위겠죠. 네. 그리고 공표 매체예요. 공표 매체. 네. 공표 매체. 자, 그런데 이 선정 광고물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쓴 사람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가. 예.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정보를 갖다가 이 선정 광고문에 어떻게 이걸 다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정 광고문은 원본도 아니고 복제물도 아니고 공표 매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선정 광고문의 저자가 이제 실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저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선정 광고문은 대상이 아니니까.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성명 표시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성 유지권에서 뵙겠습니다.